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리플은 1000억 개나 발행돼가지고 절대 못 간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는 거랑 비교가 되냐? XRP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람이 짧은 한마디를 던졌죠. XRP를 더 이상 만들 방법은 없다. 코드 자체에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문장이 지금 XRP 커뮤니티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발언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점인데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한 가지 짚어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XRP를 비판할 때 이런 논리를 사용하십니다.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입니다. 근데 XRP는 무려 1000억 개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가격이라는 건요. 공급량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로 가격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는데요. 슈워츠가 말한 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진짜로 봐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스크로라는 장치인데요. 에스크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사가 자기들이 가진 XRP를 금고에다가 잠궈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 달마다 일정량씩 그 금고에서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억 개 정도씩 풀리는데요. 이 숫자만 들으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풀린 XRP 중에 대부분은 다시 금고에 잠긴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시장에 돌고 있는 양들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고, 이 슈워츠의 말만 듣고 안심하기 전에 이런 흐름들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XRP에는 비트코인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한 가지 있는데요. XRP는 거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이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사라진 XRP는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드 자체에서 그렇게 짜여 있어요. 한 번에 사라지는 양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런 작은 구조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비교해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2140년이 되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더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XRP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빨리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에 사용량이 늘어나는 한 XRP의 공급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뜻이겠고, 이 차이가 처음엔 작아 보이더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볍게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은 전 세계 은행 간의 송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라는 곳인데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매일마다 수천조 원씩 오고 가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그 거래 중에서 단 1% 정도만 XRP 기반 결제망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하루에 소각되는 XRP의 양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겠죠. 근데 이런 가정만으로도 1000억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슬슬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워츠가 더 못 만든다고 말을 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XRP는 못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 가서 멈추겠죠. XRP는 쓰이면 쓰일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적어도 코드상으로 그렇게 설계됐다. 이거는 확인된 사실인 거고 부정할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럼 왜 슈워츠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은 최근에 몇 달 동안 XRP 관련 ETF 승인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 내부 가상자산 규제 정리 움직임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항상 한 가지 질문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기관들이 들어와도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슈워츠의 발언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들리는데요.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 즉 너희가 들어와도 우리가 갑자기 발행량을 늘려가지고 너희 지분을 흐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한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슈워츠의 발언 자체가 가격을 크게 움직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였으니까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들, 이 발언 자체가 다시 회자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단순해요. 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공급 증가이기 때문인데요.
XRP가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들을 리플 전 CTO가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셈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보셔야 될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핵심 신호는 총 3가지인데요. 매 달마다 풀리는 에스크로 중에 실제로 시장에 돌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ETF 관련된 자금 유입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리고 XRP 기반 결제망의 실제 거래량이 어떤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 3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변곡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신호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모두 다 켜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슈워츠의 말 자체가 단순하게 더 이상 못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기관이 들어와도 공급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XRP의 소각 구조까지도 더해진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 진짜 변곡점은 사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사용량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 즉 리플과 손잡은 글로벌 결제망의 다음 행보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 리플과 도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라는 이 큰 시장을 보시고요. 또 시장에 대응을 하고요.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셔야지 리플 좋다더라, 리플 얼마까지 상승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리플만 보고 몰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결국에 리플이 하락하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장이 안 좋다 이런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보방에서 단기적인 알트 타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요.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시장의 움직임과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 냉정하게 비트코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시장의 흐름들 보려고 하셔야 되겠죠.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